안녕하세요. 맛있는 절밥 진명입니다. 수행자의 수행법은 참 다양합니다. 언어로 자비를 수행하시는 분, 또 자비로 마음을 또 수행하시는 분, 다양한데요. 대한스님, 우리 주부들은 음식으로 수행하는 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주부님들은 가정에서 예. 그 가족들의 건강을 또 음식을 잘 만들어서 드시게 해야만이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네. 또 직장인은 또 직장에 나가서 자기 업무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행은 마음을 내는 건 다 수행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도 좋은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몰입해서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음식 수행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한 스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평생 먹어도 아주 좋은 음식, 들깨거든요. 오, 그래서 예. 여름에도 사찰 음식에서는 들깨는 보기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운을 도와주고요. 이것은 몸이 차가운 분들은 좀 따뜻하게 해주고 예. 또 열이 많으신 분은 또 열을 조금 내보내줘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고 해서 예. 그 들깨를 갈은 물에 저희가 순두부를 넣어서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데 예. 오늘은 제가 순두부 구하기가 덜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두부는 늘 있지만 맞습니다. 순두부는 일부러 살아나가야 예. 돼서 두부를 으깨가지고 예. 그 들깨 갈은 물에 두부를 넣어서 만드는 들깨 순탕하고요. 네. 그다음에 버섯을 우리가 예쁘게 끼워서 예. 전으로 구워 먹는 버섯 산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재료 먼저 보세요. 여름내 쌓인 노폐물은 빼주고 땀으로 허해진 몸은 튼튼하게 해주는 대한스님표 여름밥상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고소한 들깨 국물이 부드러운 들깨순, 입안 가득 행복이 퍼집니다. 들깨순탕. 야들야들한 버섯이 고소한 산적으로 변했습니다. 씹을수록 깊은 맛을 더하는 버섯 산적.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사찰의 일품 요리, 놓치지 마세요. 부드럽고 고소한 들깨순탕 재료 살펴봅니다. 들깨순 한 줌, 생들깨 한 컵, 두부 2분의 1모, 물 2컵, 소금 약간 준비해주세요. 재료 보셨죠? 제 앞에 지금 들깨 순탕 재료가 놓여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스님. 예,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거는 스님들이 산속에 예. 정말 토굴에서도 텃밭에 그냥 깻잎 좀 뜯어다가 네.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들깨는 그렇군요. 항상 우리가 생들깨를 이용해서 네. 하시는데요. 예, 예. 알이 고른 것을 깨끗이 씻어서 채반에 받쳐서 티만 없애고 이게 돌이 많아요. 이게 네. 씻으면 돌은 가라앉고 예. 깨는 이렇게 위에 뜨거든요. 예. 그럼 채에 받쳐놨다가 그걸 믹서에 갈아서 배부자기에 넣고 물을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들깨물을 좀 톡톡하게 물하고 들깨하고 1대5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잡아서 먼저 이것을 끓여주셔야 돼요. 아, 들깨물을 불을 1대5 하면 들깨가 1이고 물이 5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가라앉은 가라앉으면 이제 껍질 들깨물을. 부분은 나가는데 사실은 이 껍질 부분이 우리 몸에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죠. 굉장히 몸에 노폐물 같은 것을 예. 우리가 계속 노폐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공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덜어 먹지 않아야 될 것도 많이 드시고 네.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음식에. 그렇습니다. 예, 호흡으로도 통해 들어오고요.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도 들어오고 노폐물 빼주는 거는 참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깻잎은 여름 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절집에 가면 채전밭에서 잘 자라고도 있고 예. 더러 아파트에서 그 베란다에다 키울 수도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순을 따낸 그 가지를 좀 쳐낸 거 위에 이제 깨송이가 잘 여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질긴 부분만 조금 따주시면 끝에. 되고요. 예. 이 녹색 식물에는 엽산이 많아서 네. 또 우리에게 그 다른 그 칼슘이나 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엽산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 비타민도 예.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예, 예. 이런 것들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드셔도 되고요. 네. 그냥 칼로 숭숭숭 썰으셔도 네, 되고 네. 선생님 그걸 해주시면 이제 여기 두부가 있는데 네. 이 두부는 한번 삶아서 쓰시면 간수물이 빠진다고 제가 네,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습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그래서 예. 이 두부를 이렇게 손으로 그냥 뜯어서. 으깨서 예. 부드럽게 만들어만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들깨물을 끓고 있으면은 네. 두부를 적당히 해서 넣을 만큼만 넣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몽글몽글하게. 하시는 게 들깨순탕이 몇 인분을 만드시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4인분 기준으로 4인분 하고 기준으로 있죠? 하는데 두부 반모만 하셔도 두부 반모. 예. 충분히 끓이실 수 있고요. 또 순두부가 있거나 연두부가 있으면 그걸 끓이셔도 상관없고. 아, 연두부도 괜찮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탕이기 때문에 네. 국처럼 훌렁훌렁한 국물은 아니고요. 네. 예, 조금 1대3 정도의 그 농도는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으깬 두부를 네. 덩어리만 없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예 부드러운 순두부보다 사실은 식감이 이게 훨씬 나아요. 네, 네, 네. 예, 들깨물이 끓기만 하면 네. 얘를 넣어주면 되는데 두부를요? 예, 두부를 넣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깻잎이 크기 때문에 네. 그냥 잘라야 듬성듬성 되겠죠? 아, 송송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한번 말아서 예. 이렇게 송송. 썰어서 예. 네. 이 정도만 네, 썰어주시면 아주 쉽네요. 그리고 이 들깨잎이 없을 때는 예. 봄에는 쑥을 이용해서 하시고요. 예. 또 쑥 아니라도 그 각종 나물 산야채를 넣으셔도 되고 네. 저희는 이제 그 두릅 있잖아요. 두릅이 나올 때는 또 두릅도 넣어서 해 먹어보고 그렇습니까? 또 미나리 예. 있죠. 네, 미나리. 미나리도 통통통 생미나리를 그냥 썰어서 이것이 끓기만 하면은 예.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채소는 다 준비해서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 냄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게 열에 얇은 냄비는 이 들깨물이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늘러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두꺼운 냄비들. 예, 되도록이면 도톰한 냄비, 냄비 밑이 좀 튼튼한 것을 이용해서 두꺼운 냄비. 해주시면 되고 예. 다 끓었을 때 소금간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도 가족들이 급하게 나가실 때 네. 이 두부국처럼 편하게 한 그릇 오. 드시고 나갈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들깨 향이 굉장히 고소하고 좋아요. 네네. 들깨 물에다가 들깨 향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특히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식물채라고는 아주 싫어한다 그래요. 아무리 막 그래요? 먹이려고 했어도. 네, 네. 근데 이런 것은 그냥 넣어서 끓이면 네. 섞여버리기 때문에 네. 그 굳이 가려낼 그런 상황은 아니기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시금치국이나 아욱국이다라고 생각하고 먹겠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아이들에게 네. 다른 식행태를 이끌어 주셔야지 안 먹는다고 방치하고 나중에 크면 먹겠지 하지만 사실은 더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먹기 시작해야 또 버릇이 들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많은 보고서나 논문을 보면은 요즘 한국의 청소년들의 체력이 바뀌는 것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늘씬늘씬하던데요, 요즘 아이들. 그게 체격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예, 다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왜 장이 그렇습니까? 짧아진다는 소리죠. 장이 짧아져요. 장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용료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두부를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서 예. 해주시고요. 두부도 한번 데쳐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한 번만 끓으면 네. 깻잎이 색깔이 예쁠 때 네. 그냥 퍼주시면 돼요. 예. 포로로 끓으면 예. 쓰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간은 소금 소금으로 소금간을 하고요. 해주시면 예. 되고요. 아, 그 체격이 나는 보기가 좋던데. 그만큼 이제 체격이- 음식에 따라서 체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군요.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동양 이쪽은 원래 우리의 밥상을 보면은 네. 육식이 아니었잖아요. 거의 채식이고. 그렇죠. 거의 채식이죠. 예, 저희는 채식이었는데 네. 이제 근래에 와서 음식군들이 바뀌니까 아, 육식화되면서 아이들 체형이 바뀌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체격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바꿀 수 없겠죠? 고정하셔야 고정하셔요. 고정까지 해야 되나요? 아, 그런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예, 간을 예, 좀 예. 봐주시면 네. 맛있어요? 되겠는데 저는 항상 제가 한 것을 제가 맛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끓을 때 한번 예. 간을 봐주시면 저도 좋은데요. 맛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음식 같지는 않게 간편한 음식이라서 많은 아, 분들이 고소하다. 저게 맛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맛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편리하게 식탁에 주부들이 편리하게 음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항상 고민을 대신 해줘요. 그건 아시죠, 선생님? 그럼요. 예, 아주 쉽게, 예. 그래서 어렵게 하는 이렇게 음식도 풀풀 끓이면 있지만, 네. 이 녹색 깻잎이 누러지지 않을 정도에서 네. 이렇게 퍼주시면은 맛있는 정말 맛있어요. 뭐, 우유에 100배 고소합니다. 이야, 이렇게 뭐 순식간에 들깨물만 있으면
두부 으깨서 들깨물은 이제 넣으시고요. 냉장고에 늘 넣어놓고 하실 때 바로 끓이셔도 되고요. 정말 들깨 아니라 고소한. 미나리, 뭐 고추잎도 괜찮고요. 네네네. 뭐든지 넣을 수 있는 예. 야채를 넣어서 간편하게 예. 들깨즙탕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깨 손탕 완성됐습니다. 버섯을 종류별로 맛볼 수 있는 버섯 산적 재료 알아봅니다. 표고버섯 5개, 느타리버섯 70g, 송이버섯 60g, 청고추 3개, 당근 50g, 대나무꼬치 12개 준비하시고요. 부치무새는 밀가루 1컵, 전분, 찹쌀가루, 집간장 1큰술씩, 소금 약간, 들기름, 식용유 각 2큰술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버섯을 이용해서 버섯 산적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 버섯 산적은 어떤 버섯으로 할까요? 저희가 주로 쓰는 게 포가하고 느타리를 네. 많이 쓰고 새송이를 쓰시는데 네네. 사실 새송이는 좀 흡수가 좀 잘 안 돼서 꼭꼭 씹고 소화가 좀 느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연산 송이를 하나씩 끼워서 먹게 아니, 하는. 그 비싼 자연산 송이가 지금 제 앞에 요즘에 있습니다. 워낙 예. 저희가 많이 나올 때 냉동을 해놓고 예, 그렇게 예. 절에서는 많이 쓰니까요. 예, 그래서 재료를 포고버섯을 물에 살짝 불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대신 포고는 공대를 떼서 네. 떼내고 이렇게 길이대로 그냥 도톰하게 끼울 수 있게끔 그럴까요? 예, 썰어주시는데 예. 아무래도 자잘한 것은 다져서 다른 용도로 쓰시고 예. 이 대 버섯 끼울 수 꼭지 같은 있게끔. 경우는 또 모아서 이제 된장찌개 끓일 때 조림으로도 써도 되고, 이게 예. 버섯 꽁지만 모아서요. 예. 졸여서 먹어도 되고요. 그다음 국물 낼 때, 네. 국물 낼 때, 채순물 넣어서, 낼 때, 예.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긴 거 위주로 해서 네. 해주시면 되고 지금 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있는데 예. 사실 느타리는 여름에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잘 또 망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쓸 때는 이것을 가르면은 이게 끼우기가 나빠요. 네. 그래서 느타리 쓰실 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잘라서만 그렇게만요? 모양을 예.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 예. 한번 이렇게 잘라서 예.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길이도 꼬지에 끼울 수 맞춰야죠? 있게끔. 그렇죠. 길이도 아무래도 요거, 예, 요거 길이가 조금 기네요. 신경 쓰이죠. 예. 산적이니까 예, 그래서 버섯 산적. 사실 버섯은 가을철에 먹는 게 이제 제철이고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에 철없이 네. 많이 나오는 식재료가 또 버섯인데 네. 많이 먹을 적에는 아니고요. 네. 이건 이제 보험입니다. 모든 버섯은 포구 빼고는 네. 포구 버섯은 보혈제로도 저희가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송이를 산적에 꽂을 수 있게끔. 반만. 네. 근데 이제 도톰한 거는 한 번 더 잘라서 세로로 끼우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당근을 저희가 이렇게 잘라서 데쳐놨어요. 네. 그리고 풋고추는 이렇게 갈라서 수지를 씨 빼주시고 빼고, 예. 보통 우리가 풋고추 드실 때 쌈장에 이렇게 찍어서 예. 바로 드셔서 씨까지 다 드시는데 네. 사실 고추에 이렇게 보면 씨 부분이요. 네. 가장 벌레들이 잘 붙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웬만하면 이쪽 부분의 씨들은 좀 이렇게 고추를 드실 때도 네. 이 정도 먹었을 때 이렇게 갈라서 예. 이렇게 돌려서 알맹이는 좀 떼어내고 드셔도록 하는 게 저희가 나쁜 말하자면 미생물에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예, 예. 생고추 드실 때는 항상 좀 주의를 해주시고 예. 특히 어린아이들 어른들 먹는 그 고추를 막 같이 예, 먹거든요. 같이 따라 먹죠. 예. 그리고 이제 튀김옷 그 부침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밀가루 한 컵에다가요 찹쌀하고 전분 한 술 넣어서 같이 체에다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밀가루 예. 한 컵에 찹쌀가루와 전분 한 술. 예, 그것을 그래서 체에다 받쳐서 놓고. 부침옷은 너무 묽으면 옷이 입혀지지 않으니까 네, 약간 물 한 컵 듬직하게. 정도 약간 걸쭉하게 네. 해서 만들어주시면 네. 됩니다. 그렇군요. 튀김옷. 네, 지금 만들고 예. 계십니다. 저희가 튀기진 않고 좀 지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산적이니까. 보통 이제 구울 짝자를 써서 네. 적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 옛날에 우리 방가 음식이나 뭐 궁중 음식에는 뭐 그 육적이나 뭐 어적이다 해서 그 적자를 썼는데 사찰 음식에서는 사실 저희는 채식이고 식물체이기 때문에 네. 이름을 좀 그래도 산적처럼 먹겠다고 꼬치에다 이렇게 끼워서 저희가 또 이렇게 모양을 내봅니다. 네.
그래서 간을 하실 때는 직간장을 넣어서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넣고. 네. 그렇군요. 직간장으로 저희는 간을. 사찰에서는 밀가루 그 부추못을 만들 때 네. 거의 다 직간장을 사용해서 해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음식이 깊은 맛이 있고 지짐 그 기름은 들기름하고 식용유하고 절반씩. 그래서 들기름만 전 들기름만 하면은 잘 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튀김 지짐옷을 이제 부추못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꼬치를 끼울 건데 이제 색깔을 같이 해서 우리가 송이를 한쪽에 이렇게 끼우시면은 네. 당근도 당근도. 예, 좀 넓은 쪽으로 해서 이게 네. 그 잘라지지 않게 예. 끼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새송 그 느타리 버섯을 하나 끼우시고 포고버섯 버섯 하나 끼우시고 예. 그다음에 파란 고추. 예, 고추를 하나 끼우셔서 네. 그래서 이 고추가 너무 길면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쉽군요. 예, 네. 잘라서 댁에서 대부분 그 명절 음식에 이 산적을 하는데 산적 많이 하죠. 저희도 예. 추석에 주로 많이 해 먹죠. 예. 그런데 여름에는 모든 입맛이 다 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좀 색다른 음식으로 먹을 게 없나 이렇게 좀 고민이 될 때 이 적음식을 해서 드시면 네.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네. 기름은 주시면 들기름과 됩니다. 식용유 반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셔서 한번 빠뜨렸다가 쪼로로 해서 탈탈탈 털어서 떨어지면 그러면은 거의 옷이 잘 입혀집니다. 네. 자, 버섯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버섯으로 네, 집에 하셔도 있는 될 거 것 하셔도 같아요. 돼요. 예. 그리고 사실 뭐 봄에 이제 네. 두릅 같은 거 나올 때 두릅 산적도 해 드시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식물체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음식은 사실 그 냉장고에 이렇게 열어보시고 각종 야채가 있다고 하면 그 야채들 꺼내서 꼬치에다 꽂아서 밀가루 한 컵에 찹쌀가루 한 스푼, 전분 한 스푼 해서 좀 된직하게 풀어서 저렇게 프라이팬에다가 지져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질 때는 아무래도 기름을 조금 넉넉히 하셔서 그래요. 그게 맛있어요. 지져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드실 때는 꼬치를 하나씩 빼먹는 느낌으로 그렇죠. 하셔도 되고요. 예. 아, 재밌습니다. 예. 보통 가정에서는 전 식용유만 쓰시는데 네. 저희 이제 사찰 음식에서는 참기름하고 들기름은 트랜스화가 안 되고 또 채종류 중에서도 가장 우리 식감에 가장 밀접하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셔서 잘 익을 수 있도록 자글자글 익혀서. 아주 색깔도 예쁘고요. 예, 버섯. 느타리 버섯이 사실 이 산적을 하실 때는 네. 어느 분들은 이렇게 익혀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버섯은 익히지 않는 게 좋고요. 예. 당근만 익혀서 쓰시고 당근만. 고추도 그냥 풋것을 그냥 해서 날걸로. 한번 뒤집어서 눌러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모양이 있을 때는 그냥 이대로 놔두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포고가 굉장히 항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그런 효능에 관계없이 국물 내기에 감칠맛이 있어서 쓰는데 그렇죠. 우리가 병우식이나 또 질환식에 이 포고버섯은 꾸준히 써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모든 음식을 하실 때는 색깔이나 또 영양적인 거 다 같이 살피셔서 해주시면은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겠죠. 또 그 버섯이 또 피를 맑게 한다 그러죠, 스님? 예. 또 면역력도 올려주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살아가면서 오염된 것에 많이 노출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너무 생활이 피로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피로 물질도 많고 그래서
자꾸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또 질병에 자주 노출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에는 사실 좋은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 스님께서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네. 송이가 아까워서. 예, 우리가 사실 자연산 송이는 그전에는 자주 못 힘들죠. 먹었지만 예. 요즘에는 또 많이들 네, 냉동으로들 해서 많이들 쓰더라고요. 이 정도가 아주 잘 돼서요. 제가 여기다 담을까요? 예, 이게 완성 접시입니다. 예. 스님이 좀 들고 네, 계셔요. 그러세요. 제가 하나씩 네. 놔드리겠습니다. 예. 모양은 다시 잡더라도. 예. 스님 4개만 놓을까요? 아니면 5개를 놓을까요? 6개요. 아유, 네, 오늘 또 불교 바람일로 TV니까. 나가겠습니다. 불교 TV니까. 자, 바닥에 놓으시고요. 예. 모양을 한번 2개씩 네. 쪼개서 그렇죠. 놔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산적 놀 때 참 모양이 네, 이게 많이 또- 안 나요, 잘. 예. 그래서 너무 그 아래에 도톰한 게 밑으로 가고 조금 얇은 것은 위로 올라오면 네.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게 예. 모양이 보일 수 보통 있습니다. 산적보다는 칼로리가 낮습니다. 우리 대한스님표 버섯 산적 완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먼저 들깨순탕은요. 들깨순은 다듬어 씻고 두부는 손으로 으깨주세요. 들깨물이 끓으면 두부를 넣고 한 번 더 끓인 후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요. 들깨순을 넣어 한 소끔 더 끓여내면 완성됩니다. 이어서 버섯 산적도 살펴봅니다. 표고버섯은 굵게 채 썰고 느타리버섯은 세로로 2등분해주세요. 밀가루, 전분, 찹쌀가루, 집간장, 소금, 물을 섞어 부침옷을 만들어주시고요. 꼬치에 버섯과 야채를 색깔 맞춰 끼운 다음 부침옷을 입혀 팬에 붙여내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단하신 우리 대한스님이 2가지 요리 완성을 했습니다. 들깨 순탕, 그 다음에 버섯 산적. 스님, 이렇게 차려놓으니까요. 뭐, 이 정도면 손님 모시는 상으로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고요. 예, 너무 아주 간단하면서도 영양은 듬뿍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맛을 봐야죠. 자, 먼저 산적을 맛을 보겠습니다. 그 생고추로 하니까 고추 씹는 네.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간도 아주 잘 됐어요. 네, 직간장만 가지고도 네, 가면 네, 됩니다. 네, 네. 그리고는 아까 제가 맛을 조금 봤지만 너무 고소했습니다. 반드시 이건 두부를 꼭 익혀서 사용하시면 네, 네, 네. 아까 금방 해서 뜨거울 때 먹어도 맛있었지만 약간 식어도 충분하게 고소한 맛은 그대로 살아있네요. 아주 훌륭한 요리 잘 맛봤습니다, 스님. 그러게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예. 요즘에 이제 애들 방학 끝나가고 거의 끝나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자녀들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도 가르쳐 주시고 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일러주시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 정말, 예. 정말 스펀지 같은 아이들이 지금 하신 말씀을 잘 흡수해서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요, 사찰 요리를 통해서 부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맛있는 절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대한스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한 주는요, 아이들에게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님 성불하십시오.